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 예산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예산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합의한 지 불과 5달 만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이 무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가 불발되자 당초 삭감 예정액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1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주도가 메르스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관광홍보비 6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제주도가 폐지를 공언했던 가공용 감귤 수매보전금은 4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에다가 여기서 다른 기준에서 그렇게 안 샀습니까? 논의한다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언제 사전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발언 기회를 주라는 걸 그걸 또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우리가? 험악한 분위기는 본회의로 연결됐습니다. 도지사는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법 위배 또는 특혜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이 없고 절차상 일방적이면서 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인 동의권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과거 도지사가 부동의하면 예산안을 부결시켜왔던 도의회는 이번에는 원안 가결이라는 맞불을 놨습니다.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상생의 길을 서로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예산은 효력이 없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처음으로 증액 예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주도가 개수조정에 참여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던 추경 예산. 그러나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감정 싸움 속에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파국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추경 예산 파행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고태민 도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같은 당인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해보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치가 이런 것인가 후회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경용 예결특위위원장도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결국 수천억 원대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자가 민사 소송을 내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유일한 해법인 법률 개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이달 초 공사를 중단하면서 공정률 60%에서 멈춰버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버자야 그룹은 이미 투자한 2,500억 원을 정산하기 시작했고 국내 대형 로펌에 맡겨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JDC에는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고 답이 없거나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 후에 이제 소송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아직 가지 않은 거죠. 이런 가운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법률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21명은 휴양형 콘도를 유원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설치 기준은 제주도가 조례로 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를 다시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안 내용을 놓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원지에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대부분의 취지이고 판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상 이제 법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은 대부분 판결의 취지를 굉장히 이제 왜곡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력화시킨 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돼 시간도 촉박한 상황. 법률 개정에 실패할 경우 버자야 측은 곧바로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제주도와 JDC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요즘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는 대규모 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간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0살 신모 할머니는 며칠 전 제주시 칠성로에서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며 설치 중인 보도블럭의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 충격에 10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막 그냥 어지럽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요렇게 혹은 빗기만 걸어오느라 했는데 그냥 울퉁불퉁한 코쟁이들이 그냥 막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발로 그냥 톡하게 그냥 걸린 게 그냥 운동화도 째지고 나는 그냥 탁 넘어진 게 그냥. 지난해 9월 시작된 공사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어지면서 다음 달 말에나 끝나는 상황.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도 마련되지 않는 데다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행자들은 공사 현장과 자재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구간이고 저희가 공사 현장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최소한의 길을 만들어 두는 거죠. 모든 코너마다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제주시 산지천 부근 탐나문화광장 공사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파헤쳐 놓았고 건축자재와 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별다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의 전출이 불가피하다는 교육당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사가 왕따라는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장도 대처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신을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네,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이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불쾌지수도 매우 높아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북부 지역의 기온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18도, 성파나 22도 나타내고 있고요.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31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와 인천공항에는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불볕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6회 제주 MBC 오랍의 전도 주니어 골프대회에서 제주고의 고군택과 남영고의 공나연이 남고부와 여고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학부에서는 표선중 한재민과 신성여중 강수은, 초등부에서는 남광초등학교 김현욱과 한라초등학교 임진영이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 남녀 고등부 3위까지 입상자는 오는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제주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제주 지역 알선책인 36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중국인 7명을 컨테이너에 숨겨 화물선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중국 현지의 알선 총책과 국제 전화로 연락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보조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농민들을 속여 공무원이 16억 원을 챙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정권 판사는 농민 양모 씨가 제주도와 전 농업기술원 공무원 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 씨만 7,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제주도도 불법 행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배상 책임은 있지만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농민이 얻은 이익을 배상금에서 빼면 실제로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이 경영난 때문에 또다시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용강동의 퍼블릭 골프장인 제주1cc 골프장 부지와 클럽하우스에 대한 경매를 다음 달 10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1cc는 지난해 3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부채가 자산보다 56억 원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는데 도내 골프장이 경매에 나온 것은 제주CC와 라인느 골프장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제주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이전하고 내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하면 9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혁신도시에는 1,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인근의 강정택지지구를 포함하면 인구 2만 명의 거점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